안녕하세요, 알레한드로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여러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안전한 다이빙을 하실 수 있도록, 조금 더 즐거운 다이빙을 하실 수 있도록 좀 설명을 드렸다면은, 오늘 영상에서는 만에 하나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사고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그 다음 단계가 진행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포커스에 맞춰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경험을 통해서 좀 다양한 사고 사례들을 지켜보기도 했었고, 기관의 요청에 따라서 저희가 그 사고 처리하는 과정, 진상을 밝히는 과정을 조금 도운 적도 있었어요. 오늘 영상이 모든 경우에 정확하게 다 일치하진 않겠지만, 그리고 여러분들께 디테일한 사고 사례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만에 하나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그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에 따르면 프리다이빙이든 스쿠버 다이빙이든 일반적으로 다이빙 사고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사고는 모든 사람에게 다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데, 내가 평소에 아무리 몸 관리를 열심히 하고 내가 아무리 대비를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고를 피해가긴 쉽지 않다는 점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다이빙 사고 같은 경우에는 좀 극단적이라는 거예요. 실종이나 사망사고와 같이 좀 심각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별것 아닌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요 둘 중에 하나지 애매한 중간 단계의 사고나 부상은 잘 발생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이빙을 하는 곳이 대도시로부터 조금 먼 곳, 배를 타고 또 멀리 나가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받기 위한 과정에 있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거나, 해외라는 특성상 비용이 굉장히 많이 소요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로타에 와가지고 다이빙 센터 열 때 이제 신체 검사, 의사 소견서가 필요했거든요. 로타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는데 2분 만나고 $200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인버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 제주도에서 보통 한국에서 다이빙을 한다고 하면은 제주도 서귀포의료원에 체인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체인버가 있는 병원들이 굉장히 많긴 하고, 그 체인버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그렇게 비싸진 않을 거예요. 시간당 한 15, 20만 원 정도면 할 수 있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 요 정도 비용이면은 체인버를 이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해외에서 다이빙을 한다면은 체인버가 있는 병원도 많지 않고, 이 체인버까지 운송할 때도 헬리콥터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이 5천 혹은 1억까지 생각해 두시는 게 좋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다이빙을 할 때 굉장히 신경 써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보험이에요. 어떤 분들은 평소에 생명보험이라든지 실비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가입을 하실 거고, 또 여행을 다니면서 여행자 보험을 드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텐데, 안타깝게도 다이빙 중 발생하는 사고, 특히 스쿠버 다이빙은 거의 모든 경우에 있어서 보장이 아예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프리다이빙 같은 경우에도 약관에 따라서, 혹은 요즘에는 이제 스노클링 같은 경우에도 약관에 따라서 아예 보장이 안 되는 걸로 명시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쿠버 다이버라면은 말할 것도 없고, 프리다이빙이라 하더라도 펀다이빙이나 딥다이빙 혹은 강습에 있어서 좀 다툼의 여지가 많고 복잡하게 일이 흘러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이빙 여행을 가신다면은 반드시 다이빙 보험을 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많은 분들이 보험의 중요성은 알고 있긴 하지만 이 보험을 가입하는 과정도 조금 번거롭고, 무엇을 가입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막상 보험에 가입해서 보상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영어로 대부분의 프로세스가 진행된다는 그 어려움 때문에 심리적인 장벽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다이빙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되고, 어떤 절차를 통해서 진행되고, 어떤 점을 주의하셔야 되고, 이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 가입 단계부터 손쉽게 가입을 하고, 만에 하나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한국어로 서류 절차와 보상 절차를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사고 발생 직후 초기 대응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다이버를 구한다거나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의 그 구체적인 과정은 사실 프리다이버든 스쿠버 다이버든 그 강습 과정에 있어서 레스큐 코스를 대부분 진행을 하셨을 거고 EFR을 통해서 어떻게 응급처치를 하는지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이 부분은 다루지 않을 예정인데요. 다른 다이버를 구하고 응급처치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인공호흡 같은 게 아니고 최대한 빠르게 이 희생자를 전문적인 시설로 이송을 하는 거예요. 인공호흡을 함으로써 어떤 다이버를 살린다기보다는 최대한 빠르게 배에 알려서 배에 있는 선장이나 크루가 최대한 빠르게 그 희생자를 이송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배가 이동하는 동안 CPR을 하는 것은 구조호흡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중요하긴 하나 이 CPR의 목적은 여러분이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 기관에 이송될 때까지 죽지 않게 하려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 순서가 어떻게 되지? 배운 게 생각이 안 나. 헷갈려. 라고 당황해서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무조건 조금 잘못됐더라도 계속 CPR을 하면서 이 희생자가 전문적인 의료진을 만날 때까지 액션을 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비치 다이빙을 선호하지 않고 되도록이면은 보트 다이빙을 하고 있고 또 보트 다이빙을 할 때 있어서도 다이빙을 하는 내내 배가 다이버 근처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도록 대기하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반복적으로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후의 과정은 어떻게 되느냐? 희생자가 발생했을 때 선장이나 크루는 병원에 연락을 하거나 119, 911에 연락을 해서 전문 의료진이 지금 오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환자가 의료진을 만날 때까지 열심히 CPR을 하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 부상의 정도가 심하고 환자의 상태가 중하다고 한다면은 경찰에 연락을 해서 경찰을 만나면 환자를 이송시킨 이후에 아마 폴리스 리포트를 작성하게 될 거예요. 이 폴리스 리포트를 작성하실 때 주의점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짐작하고 있는 내용, 어떤 일이 발생했을 것이다 라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대충 내가 다이빙 경험이 많으니까 물속에서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보였으니까 이 사람은 이런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단지 여러분이 보았던 것만, 들었던 것만, 어떤 대화가 오고 갔었는지, 어떤 상황이 발생했었는지, 어떤 증상을 보았는지 사실만 말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경찰에게도 마찬가지고요. 만약에 의료진이 묻는다면은 의료진에게도 있었던 사실만을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 좀 심각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면은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연락을 해서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인들이 많이 가는 여행지라고 한다면은 뭐 베트남이나 필리핀 같은 곳이 있겠죠. 필리핀 같은 곳은 워낙 많은 분들이 방문하다 보니까 마닐라에 대사관이 있고 세부에도 센터가 따로 있는 곳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뭐 태국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에도 다 한국 대사관이 있고 몰디브 같은 경우에는 스리랑카에 대사관이 있어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스리랑카에서 영사가 파견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을 도와주고요. 아프리카 같은 곳들 경우에는 모든 나라에 다 대사관이 있진 않지만 그래도 몇 개 주요 국가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영사가 파견 나와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예요. 여기 사이판이나 로타, 티니안 같은 경우에 괌 같은 경우에는 괌에 대사관이 있기 때문에 아마 괌에서 영사를 파견해서 여러분을 도와줄 거고요. 다만 이제 이 대사관 혹은 대사관에서 파견 나온 영사가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것과 도울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좀 영역이 확실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폴리스 리포트를 작성해야 된다거나 어떤 사건에 대해서 진술을 해야 된다거나 할 때 여러분들의 통역을 도와드리기는 쉽지 않아요. 이게 이후에 보험 처리 과정이나 법적인 책임 소재를 나누는 데 있어서 이 통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이 영사님은 이거 작성하는데 이거 통역 좀 해주세요, 번역 좀 해주세요 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인
대화, 절차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의 대화는 도와드릴 수 있겠지만 진술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의 번역이 필요하다거나 통역이 필요하다면은 공식적으로 도와드릴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최대한 여러분을 돕는다면은 이제 그 지역에 거주하는 교민이라든지 공증이 된 통역가나 번역가를 소개를 시켜주신다거나 항공편, 숙박, 차량 등에 있어서 급하게 여러분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는 분명히 그 과정에 있어서는 도움을 줄 것이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옆에서 지켜본 바로서도 항상 영사님들은 최선을 다해서 도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도와주셨어요. 기본적으로 여기까지의 과정이 끝났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이빙 보험에 가입한 상태라면은 이제 다이빙 보험사에 연락을 할 차례입니다. 보통 저희가 사용하는 댄 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고 발생 후 10일 이내에 보험사에 연락을 해야 되고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미리미리 리포트를 하시는 게 좋아요. 요 얘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사고 처리 과정에 있어서 몇 가지 주의사항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여러분이 가장 신경 써야 하는 거, 언제든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차분하고 냉정한 마음 상태를 유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이 사고가 좀 심각한 부상과 혹은 실종, 죽음에 이르는 큰 사고라고 한다면은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가서 치료를 받고 싶다고 하더라도 항공사에서는 거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만약에 이 사고가 굉장히 심각해서 비행기에서 사망에 이르는다거나 한다면은 또 책임 소재가 달라지기 때문에 항공사에서는 면책동의서를 작성해야 비행기를 탑승시켜 줄 수도 있고, 면책동의서를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비행기 탑승 자체를 아예 거절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게다가 스쿠버 다이빙을 하다가 감압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한다고 한다면은 근처에 체인버가 있는 병원으로 이송이 돼야 되는데 헬리콥터를 타고 저공 비행으로 이동을 해야 되고요. 당연히 엄청나게 높은 비용이 청구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해외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한다면은 이 시신을 운구하는 과정도 쉽지 않습니다. 이게 해외 지역에 따라서는 종교적인 이유에 의해서 현지에서 시신을 화장해서 운송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고, 전세기를 통해서 운구를 운송해야 될 수도 있고요. 책임 소재를 가르는 것 때문에 경찰 쪽에서 먼저 유가족에게 검시를 제안한다거나 혹은 검시가 필수로 동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상황을 면밀하게 조사하기 위해서 다이빙 컴퓨터나 목격자들의 카메라를 가져가서 포렌식을 할 텐데, 여러분들이 유가족이라거나 한다면은 미리 다이빙 컴퓨터의 내용이나 카메라에 있는 내용을 핸드폰으로 백업을 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피해자의 증언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책임 소재를 가르고 어떤 상황이 발생했는지 명확하게 진상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전반적인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비용이 소모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이빙 보험 가입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비용도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이빙 보험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 리버보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다이빙보다 더 외딴 곳으로 다이빙을 간다는 특성, 더 바다에 고립되어 있다는 특성 때문에 여러분이 리버보드에 탑승하시게 된다면은 다이빙 보험은 그쪽에서 필수로 요구를 할 거예요. 우리가 흔히 좀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다이빙 자격증이라는 거, 패디 어드밴스드 프리다이버야, 내가 오픈워터 스쿠버 다이버야 라고 하는 이 자격증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다이빙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권리를 부여해주는 증서가 아니에요. 이 자격증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한 명의 다이버로서 모든 지식을 알고 있고 그 레벨에 맞는 다이빙을 할 때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와 책임을 여러분이 지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빙 보험도 기본적으로는 다이빙 하는 사람이 자기 플랜에 맞춰서 가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프로세스는 좀 여러 사고 사례에 대해서 일반적인 프로세스를 말씀드렸을 뿐이고요. 지역과 상황에 따라서 실질적인 프로세스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경찰과 보험회사에 먼저 연락을 하셔서 그쪽에서 제시하는 프로세스를 따르시는 게 중요해요. 저나 마리나나 유미 같은 경우에는 DAN이라는 Divers Alert Network, 다이버의 안전을 위한 비영리 기구에서 제시하는 보험을 가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다이버들이 이미 이 DAN 보험에 가입을 해서 다이빙을 하고 계실 텐데, 사실 이 DAN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DAN 코리아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이빙 보험에 가입을 하고 처리 과정에 있어서 DAN의 한라인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모든 프로세스가 영어로 진행이 되고, 또 이 홈페이지가 살짝 쿠키 이슈가 있어서 내가 내 돈 내고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계속 좀 뺑뺑이를 돌려가지고 좀 그런 조금 불편한 과정이 그동안엔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다이브 BNB에서 공식적인 DAN의 한국 에이전시로 지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입에서부터 사고 처리 과정까지 다이브 BNB를 통해서 DAN 보험에 가입하시게 된다면은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다이브 BNB의 도움을 통해서 보다 순조롭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고요. 이 다이브 BNB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에 본사가 있는 한국 회사인데요. 지난 15년 동안 약 10,000여 명의 회원수와 함께 전 세계 500여 개의 파트너들을 보유하고 있는 다이빙 예약 플랫폼이고요. 다이빙 센터들 뿐만 아니고 리버보드 예약과 함께 이번에 공식적인 한국의 DAN 에이전시로 지정이 되면서 여러분들의 다이빙 안전을 확실하게 도와줄 수 있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DAN 보험에 가입하실 때 사실 비용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일수에 따라서 보험비가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종의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는 것처럼 가입하시면 되고요. 다이브 BNB 홈페이지에서 DAN 다이빙 보험에 가입을 하신다면은 클릭 한 번으로 손쉽게 가입을 하실 수 있고, 보험 관련 문의사항 혹시나 그러면 안 되겠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프로세스, 그 다음에 보상 과정에 있어서 한국어로 친절하게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회사라 이번 영상을 통해 소개시켜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DAN 보험 같은 경우에는 단기보험과 장기보험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단기보험에 주로 가입을 하실 거라 생각이 되고요. 단기보험 같은 경우에는 다이빙 날짜에 따라서 이 가격이 정해져 있는데 한 6일에서 10일 정도 사이의 다이빙 일정이라고 한다면은 가격이 $50밖에 하지 않습니다. 다이브 BNB를 통해서 가입한다고 해서 비용이 더 비싸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직원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이브 BNB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입을 하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행을 좀 길게 가신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는 몇천 달러, 몇백만 원 이상 사용을 하실 텐데 이 중에 차지하는 비용이 굉장히 적으니까 추가 비용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다이빙에 있어서 당연히 따라오는 응당 지불해야 할 비용이라고 생각하시고 보험 가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안전을 챙기시길 좀 강력하게 당부 말씀 드립니다. 다이빙 보험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가입하려고 해도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프리다이버든 스쿠버 다이버든 리브리더든 병원까지의 이송 과정, 치료를 위해서 그 국가에 머무는 과정, 유가족들이 방문을 해서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 현지에서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경미한 부상의 경우에는 한국에 돌아와서 치료를 받는 과정까지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대부분의 경우에 다 보장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몇 억까지 보장, 몇 억까지 보장 같은 그런 조금 자극적인 이야기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항상 여러분의 안전한 다이빙, DAN의 다이빙 보험과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